역시 이런 럭셔리 세단에선 뒤를 타봐야지. 여러분, 아우디 A4에서 품격 있게 와인 한 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구인팀의 군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슬로건에 정말 딱 어울리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우디 A8. A8은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형 럭셔리 세단인데요, 이번에 아우디 A8이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돼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좋아졌을지 오늘도 아우디 전문가와 함께 품격 있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준기 대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미리 공부하면서 하나 되게 신기했던 게 오너 평점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이 1억 5천짜리인데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높은 금액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동급 세그먼트 여타 뭐 벤츠는 S클래스가 있을 것 같고요. BMW는 또 7 시리즈가 있고요. 이 차량 대비로 가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갖춰야 될 최상의 옵션들이 갖춰져 있고 성능, 기능들 뭐 하나 빠짐없이 만족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너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과감하게 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차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한 만큼 뒷좌석에서 가는 길이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차 좋은지는 알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없는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 차 오늘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솔직하게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에 프로모션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까 대형 프리미엄 세단 찾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아니, 뒤에 통풍 시트가 있어요? 네. A8을 특히 외국에서도 의전 차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오너 드리븐보다는 슈퍼 드리븐 쪽에 더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에 모든 편의사항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A8 같은 경우에 트림이 좀 다양한데 롱바디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숏바디도 디젤 모델 중에서 있어요. 그 숏바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너 드리븐 위주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뒷좌석에 조금 옵션이 한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거 빼고 롱바디는 전부 다 뒷좌석에 잘 갖춰져 있는 편의사항들이 있죠. 진짜 여기 앉아있으니까 내가 대접받는다는 딱 느낌이 들어요. 그치. 아, 뭔가 되게 일 열심히 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편안하게 휴식 취하면서 간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들 것 같은. 맞아요. 차량은 사실 어떤 이동수단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공간의 개념까지 확장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락하면서도 편안하면서도 휴식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뒷좌석에 좀 중요한 분 모실 일 있으신 분들이나 소중한 가족들을 뒤쪽에 태우실 일이 많다고 하면 또 A8이 좋은 선택지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뒤에 이 디스플레이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뒤에 옵션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빠지는데 그 외에 롱바디 555나 뭐 50TDI 롱바디 이상부터는 전부 다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휠베이스가 몇이죠? 지금 휠베이스가 3.12m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무릎 공간이 상하님이 다리 되게 기신 편이잖아요. 네. 와, 진짜 약간 왜 비행기도 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 그 비싼 약간 럭셔리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여행 갈 때도. 그렇죠. A8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의 대표 세그먼트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시동을 딱 켰을 때 웰컴 사운드와 함께 에어벤트도 열리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네, 그리고 전자식으로. 네, 그리고 전동 트위터도 이렇게 뱅앤 올룹션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니, 근데 이 차는 진짜 메인이 뒷좌석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트를 전동식으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우와. 계속 누르고 계세요? 네. 뒷좌석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것까지 우와. 젖혀지고 그 다음에 풋레스트가 내려옵니다. 이거 트랜스포인데요, 완전? 와, 이거 진짜 누워서 가겠는데요, 이 정도면? 아니, 그리고 저 깜짝 놀란 게 네, 헤드레스트가 엄청 편해요. 그쵸. 제가 벤츠 S클래스도 타봤거든요. 아, 타보셨어요? 네, 훨씬 편한데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셋 버튼이 메모리 시트 버튼 아닌가요? 네, 맞아요. 뒷좌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와, 적용됩니다. 미쳤다. 뒷좌석에 메모리 시트 있는 거 진짜 신박하네. 차량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우디 차종 통틀어서 가장 큰 세단이자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사실 럭셔리 카의 기본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능, 기능, 옵션들이 최상위로 갖춰져 있는, 그리고 특히 뒷좌석
지역의 어떤 그런 쇼퍼 드리븐을 위주로 이용을 하실 차량이라고 하면 탁월한 선택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일전에 전 메리켈 총리가 의전차로도 또 사용했었던 독일 현지에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차가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걸로 아는데 네. 어떤 부분이 바뀐 거예요, 전작하고?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 소폭으로 변경이 됐는데 일단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 S라인 배지가 들어가 있는 것. 전면부 그릴이 원래는 가로로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빠지고 니은자로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A8과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함이 강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디지털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을 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프로젝션으로 도로 위에 비춰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HUD를 넘어서 네. 헤드램프가 길 안내를 해주고 비상 경고등 알려주고 뭐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순정 내비로 목적지를 검색하시면 네. 예를 들어서 뭐 300m 앞에 내가 우회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그 구간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조명이 비춰지는 거죠. 옛날부터 아우디가 조명회사라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몰랐을 때는 그냥 빛으로 되게 이쁘게 외장을 감성적으로. 꾸며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네네. 이제 기능적으로 동점을 찍었다 해야 되나? 디지털 매트릭스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 위에 달리고 있을 때 야간에 네. 앞차에는 그 하이빔을 쏘면 안 되잖아요. 네. 하이빔을 쏘되 앞차만 빼고 그 외에는 하이빔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야간 운전 시에 시인성이 확보가 될 거고요. 뭐 스피어 시리즈도 보셨잖아요. 네. 저희 컨셉트카인데 아우디가 워낙 또 컨셉트카의 진심이잖아요. 단순한 어떤 조명의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프로젝션 그 이상으로 타 차량과 보행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도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명 기술까지 발전을 할 겁니다. 아우디 슬로건도 그렇지만 제가 네. 아우디를 쭉 보면은 되게 기술 진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려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게 전기차 시대가 가까워오면서 네.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워낙 아우디 하면 디젤 엔진하고 뭐 가솔린 엔진도 너무나 잘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차는 가솔린 맞죠? 네, 가솔린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도 있는 거죠? 네, 디젤 차량도 있고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50TDI이고요. 50TDI 중에서 숏바디와 롱바디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 차가 아우디에서 그 사륜 구동을 처음 적용한 세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상용차에 접목을 시켰던 게 아우디이고 아우디 네. A8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90년대 초에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있죠. 네. 프레임에 알루미늄을 최초로 쓰인 게 바로 이 어... 아우디의 A8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성이 좋다는 것, 가볍다는 것, 내구성도 확보되면서 네. 동시에 연비, 효율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딱 처음 타자마자 느낀 거는 차가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다. 일단 차가 되게 넓고 방지턱 지금 우리가 도심 다니면서도 넘어보지만 얘가 이제 에어 서스펜션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게 알기로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거를 조절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나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 45mm 전고를 이렇게 높이고 낮출 수가 있어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트렁크 문을 열었을 때 뒤에 짐을 실기 용이하도록 차 전고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주행했을 때 앞에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서스펜션의 어떤 감쇄력을 조절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서스펜션은 관절이잖아요. 이 관절을 쉴 새 없이 이렇게 감쇄력으로 조절을 하면서 최상의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55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서스펜션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60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60이랑 그 다음에 S8 있죠. 고성능 차량. 네, 그쪽에 이제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 액티브 서스펜션은 도로의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는 것 네. 플러스로 만약에 측면 충돌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옆 측면을 올려줍니다. 자체를. 이 사실 프레임 같은 경우에 가장 강성이 좋은 게 바로 하단부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부딪힐 수 있게 운전자나 동승자의 안전을 그만큼 확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거를 알아서 네, 해주는 높여주는 거예요? 거예요. 네. 진짜 신기하다. 50TDI 숏바디, 롱바디가 있는데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에어 서스펜션이나 배경 올룹슨, 뭐 뒷바퀴 조향, 뭐 소프트 클로징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뒷좌석이 조금 더 옵션이 한정적이라는 것, 뭐 통풍 시트가 빠져 있고 마사지 시트가 빠져 있고 모니터가 빠져 있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50TDI 디젤 롱바디가 있고 55 TFSI 롱바디가 있고요. 그 위로는 60 TFSI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있는데 롱바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필요한 옵션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60 TFSI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점이 그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거.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60 같은 경우에는 4시터 4명이 타는 것, 그 다음에 5시터 5명이 타는 이렇게 선택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55 TFSI가 5시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60에 적용되는 4시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페시아가 아예 통으로 앞쪽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냉장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옵션이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거만으로도 너무 와 이렇게까지 차가 옵션이 좋나? 마감이라든지 뭐 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되게 이렇게 럭셔리한데 이거 한 단계 더 위가 있는 거네요. 602 도 있습니다. 물론 시트의 어떤 착좌감은 동일한 지금 발코나 가죽이 쓰여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면 푹신푹신하면서도 네, 엄청 피로감이 부드러워요.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전부 다 당연히 럭셔리 세단답게 이쪽도 다 나파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암레스트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옵션도 있냐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암레스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여기 부분에요? 네, 손 거기 거치는 팔걸이 부분에? 네, 왼쪽 오른쪽에 다 우와. 들어가 있어요. 겨울철에 우와. 따뜻하게 이용하시라고. 타시면 아마 네네. 다 느끼실 건데 네. 뒷좌석이 진짜 메인이고 뭔가 편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천장 부분 이 측면 부분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 아우디가 웰컴 라이트나 굿바이 라이트 이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맨날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시 되는 느낌인데 저는 이런 게 누구 지인을 태울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분들을 모실 때 이 차가 그만큼 좀 가치 있는 차고 비싼 차다라는 거를 되게 좀 고급스럽게 알려주는 방법이지 않나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태우는 분을 존중하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이죠. 그러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 트림 여러 가지 중에 어느 트림을 많이 찾으시는 편이에요? 지금 시승하시는 이 차량이 가장 많이 선호가 되는 아, 전체 중에서 80% 네, 정도는 차지하는 트림이에요. 저는 이 차를 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킹스맨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킹스맨 영화 보면 외관에 그런 느껴지는 그 품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싸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외관도 너무 럭셔리하고 플래그십 느낌 나고 안쪽에 탔을 때도 승차감도 너무 컴포트하고 좋은데 이 차가 또 이렇게 달리려고 하면 또 달릴 수 있는 그런 엔진과 마력을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340마력을 가지고 있고 토크는 51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지금 제가 잠시 기어 노브를 아래로 딸깍 내리면 스포트 모드로 전환이 되죠. 전환을 한번 해보고 달려보겠습니다. 약간 가르릉 거리네요. 살짝. 네. 되게 잘 치고 나가는데요. 네. 우와. 여기에 또 에어 서스펜션이 환상의 궁합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속도감을 느끼시기 힘들어요. 지금 네. 130km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네, 130km였습니다. 잠시 달렸습니다. 안전은 오. 갖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언제든 나는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그 에어 서스펜션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 바퀴만 움직이고 안에가 되게 평온하잖아요. 그쵸. 마치 저는 이게 딱 그 네. 백조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백조가 그 그러네, 물 그러네. 아래에서는 막 구르고 있는데 쉴 수 없이 위에서는 굉장히 도도하잖아요. 그 차가 지금 아우디 세단 중에 제일 좋은 세단 아닌가요? 맞아요. 네. 물론 이 윗등급으로 고성능 차량인 S8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대표 세그먼트 세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 55 TFSI를 많이들 떠올리시죠. 이 차 코너링이 방금 미쳤는데요? 쿼트로가 들어가 있죠. 네. 거기에 또 저희의 또 아우디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죠. MLB 플랫폼은 정확하게 엔진 배치가 종으로 가운데 위치가 되어 있죠.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쏠림이 비교적 덜하고요. 그리고 쿼트로는 사륜구동, 아우디의 대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그만큼 노면을 잡고 미끄러지듯 치고 달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트랙션 확보가 용이하다. 그 쿼트로의 가치를 되게 공부할수록 높게 칠 수밖에 없는 게 최초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오랫동안 나오기 전부터 개발을 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그만큼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똑같은 사륜이 아니라 쿼트로는 또 쿼트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예 다른 사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퀄리티 방금 세게 밟고 코너링을 이제 돌았는데 되게 느낌이 엄청 이 안에는 너무 편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진짜 졸리다. 잘 것 같다. 너무 편해서. 그래서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마사지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이 마사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보통 마사지 기능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에어 쿠션이 10개가 최대예요. 근데 이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네. 18개가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히 흉내만 내는 마사지 기능이 아니라 정말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어두울 때 여기 지금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그쵸? 시트백까지 네, 여기가 맞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네. 조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뒷좌석에서 독서등이라고 해서 네.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오. 그 조명 범위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오. 그 중간에 센터 리모컨으로 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네. 마지막 이제 가는 길에 혹시라도 뭐 업무를 또 추가적으로 확인한다든가 네. 처리할 때 그렇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 네. 뒤쪽에서 개별 설정이 다 가능하고요. 30가지, 900가지 오. 가지수로 와. 표면 등 라인 등 구분지어서 이렇게 색상 이렇게 뒤쪽에서 모든 게 다 컨트롤이 와.
가능합니다. 이거 보셨죠? 220V도 뒷좌석에 타신 분들이 이제 네. 비즈니스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북 충전할 때나 핸드폰 충전할 때도 용이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도 무선 아, 충전 패드도 패드가 들어가 이쪽에 있고, 있구나. 네, 아. 충전 C 포트도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시트의 이 온도도 균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엉덩이 쪽 골반 부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 마치 오. 그 사륜구동의 구동 배분을 조절하는 것처럼. 되게 네. 신기하다. 그 다음에 설정이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지금 이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 표현되어 있는 거 앞쪽을 누르게 되면 뒤에서 이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오오오 우와. 아 이거를요. 이런 식으로. 오.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 정도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모니터도 달려있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운전자가 사이드미러 오른쪽을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보시면 이 모니터도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접혀집니다. 어. 이렇게 접혀지면 운전자가 오른쪽 사이드미러까지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메모리를 적용해 놓으면 대박. 네, 자동으로 같이 시트가 제쳐지면서 네. 모니터가 제껴지고 요 풋레스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발을 우와. 올려놓고 여기서 이걸 눌러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발바닥이 닿게 되겠죠. 오. 네, 우와. 그 정도 하고 편하게 걸쳐놓을 수 있겠죠. 이걸로 메모리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1번 누르시면 우와.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저장해 놓고 1번 누르시면 불러오기가 되는데 이걸 누르시면 우와, 이렇게 진짜 세팅 값이 근데 이 버튼은 원래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한 번만 맞아요. 누르면 안 돼요? 네네네. 왜냐면 사실 움직이다가도 중간에 내가 멈추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세팅 값이 되어 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구나. 네네. 우와. 이 상태로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연동해서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거죠. 전동 션쉐이드도 가림막, 네. 차양막도 보시면 블라인드 들어가시면 여기에 모두 누르시면 자동으로 옆쪽, 뒷면까지 3면이 한 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썬루프까지 닫힙니다. 우와. 뒷좌석을 배려해서 네. 열면 네. 미러도 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똑같이 햅틱 반응 들어가나요? 진동 피드백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터치식이에요. 아 여기가요? 네. 오. 아 이거. 물리 버튼이 아니에요. 이거. 네. 맞아요 이거. 이 소리, 와. 이게 이제 이 햅틱 감성. 반응이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상당히 터치감이 좋습니다. 오. 공조기에서 바람 나오는 바람 네. 양을 이런 식으로 터치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아우디 A8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뱅앤올롭슨 스피커도 보통 출력이 가장 좋은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1000W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55TFSI에 1920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홈시어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게 얼마나 좀 대단한 거냐면 1000W라는 게 제가 최근에 제이비에 회사 네네. 초청받아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네네. 이제 홈시어터로 놓는 스피커 2대를 합쳤을 때 300W였어요. 아. 그 300W도 집에서 실내 내부 공간에서 쓰면은 네. 압도당합니다. 300W도 충분한데 1000W라 그러면 그냥 진짜 영화관이라 보면 돼요. 그냥 이 좁은 네. 공간 안에서는 네네. 그 정도의 어마무시한 출력을 낼 수 있는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0W도 그런데 이거는 1920W니까 예, 그러니까. 두 배 두 가까이 배잖아요. 되는 거죠. 와. 그리고 스피커가 네. 23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노래는 제가 특별하게 선곡을 빅플래시 노래 영화 너무 OST 좋아하는 중에서 영화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생동감 넘치고 음. 파워풀한 어떤 오케스트라의 어떤 향연을 들으실 수 있는 깨라벤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와, 악기가 다 달라, 위치가. 네, 그렇죠. 와. 신기하다. 와, 그 정의감이 미쳤다. 와, 진짜 그냥 앞에 공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생생해. 사운드가 화훼 같아. 진짜. 와, 그래서 미쳤다. 지금 이거는 연주하는 걸 녹음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오케스트라 실황 네, 이런 영상이나 뭐 그런 어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현장감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최근에 BMW XM이라고 굉장히 비싼 차량의 SUV를 슈퍼카인데 그 차가 그 차는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편한 차는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똑같이 내가 2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이 차 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컴포트한 게 개인적으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차량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그리고 또 상한님이 2억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2억까지 안 가도 돼요. 이 차량은 프로모션까지 받게 되면 1억 초중반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요? 네네. 아쉬운 점이 혹시 뭐 있어요, 상한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센터 콘솔 부분에 조금 더 수납 수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 요거가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이거 반반씩 나뉘는 게 아. 이거는 저는 아쉬운 점은 아니에요. 다른 분들 오너 후기에서는 요렇게 왜 올렸으면 굳이? 좋겠다. 아. 기본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긴 하죠. 우와, 혹시 이 차도 그 물통 네. 돌리기 되나요? 이 뒷바퀴 조향도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역시. 그래서 회전 반경이 아 진짜 중형 아우디 세단급. 이거 기타 리뷰를 하다 보면 네네. 정말 다양한 브랜드 많이 타보잖아요. 아우디가 이 회전 반경이 원탑이에요, 원탑. 맞아요. 뒷바퀴 조향도 이제 네.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니와 또 MLB 플랫폼 엔진이 정확하게 가운데 배치가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좌우 공간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어 회전 각을 더 꺾을 수가 꺾을 있는 수가 거죠. 있는 거죠. 네네. 오. 이 뒷바퀴 조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우디에서는 다이내믹 올휠 스티어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고속에서는 네. 앞으로 달릴 때 뒷바퀴가 2도, 저속으로 후진으로 달릴 때는 반대 방향으로 5도까지 꺾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줄여주고 그만큼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하셔야 될 때나 뭐 유턴을 하실 때 확실히 유용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죠. 진짜 잘 나간다. 네, 그쵸. 네. 아니 이게 그 엔진 소리를 전 유심히 듣거든요. 네. 엑셀 반응성에 따라서 되게 약간 얘는 나 아직 10%도 안 썼어. 근데 편하게 가.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언제든지 밟을 네. 준비가 되어 있다. 네가 나는 그냥 달려나갈 원하는 준비가 되어 만큼 있다. 내가 달릴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컴퓨터하게 난 달 수도 있어. 약간 그치, 이런 그치, 느낌이에요. 그치. 힘이 센 와. 사람이 굳이 내 힘을 노출하지 않는 어떤 여유가 왜 느껴지죠.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네. 힘이 맞아요. 이렇게 있는데도 네, 초사이언이 조절하잖아요. 되기 전에. 예, 그쵸, 그쵸. 야, 맞아요. 저 되게 약간 엑셀 살짝 지금 제가 밟고 가는데도 네. 엄청 편안하게 가요. 지금 이 5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3000cc예요. 그 윗단계 60으로 가게 되면 네. 이거는 트림도 차이가 네. 있는 부분인데 4000cc입니다. 배기량이요. 이게 참 사람이 눈만 높아지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아우디 A6도 네.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쵸. 사실 그 댓글 반응만 봐도 아, 이 그쵸. 차가 나만 그렇게 좋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구나 네. 딱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인 댓글이 많더라고요. 야, 이 차는 진짜 편안하다. 서스펜션 운전석에 느꼈을 땐 또 다르네요. 이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예. 더 있죠. 제가 지금 여태까지 타본 차 중에 네. 이 차가 제일 컴포트한데요? 지금 아우디 차량을 많이 타봤잖아요. 네네. 제일 컴포트해요, 확실히.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의 유무에 따라서 네. 승차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때 RS 이트론도 되게 좋은 차잖아요, 그 네네. 차가. 네. 근데 그 차를 넘을 때 조금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편안했지만. 네, 네. 근데 이 차는 대놓고 편하네요. 그쵸. 차량의 캐릭터에 따라서 감쇄력이라든가 쿠셔닝을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AA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승차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컨셉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도 확실하게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는 건가요?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 네. 23년식 같은 경우에 다른 네. 아우디 차종들은 전부 다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아, 유선으로 돼 있구나. 네, 부분입니다. 23년식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도 마찬가지로 유선으로.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글로우 박스 열어보니까 네. 안에 CD 플레이어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운드 시스템에 또 민감하신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네. CD를 별도로 소위 이제 예전에 굽는다고 하잖아요. CD를 구워서 최상의 음질을 듣기 위해서 네. DVD 플레이어로 그러니까요. 이 안쪽에 안쪽에. 네, CD를 와, 넣고 그렇게 신기하다. 들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핸들 조향감은 기본적으로 핸들이 이제 BMW보다는 조금 얇은데 네네. 전 되게 좋다라고 딱 그립감 되게 좋다라고 두께감.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좀 묵직한 느낌이에요. 네네. 묵직하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그게 조합을 맞추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묵직하면 그냥 무겁기만 하던가 네. 뻑뻑하기만 하던가 네. 부드러우면 아예 헐렁거리기만 하던가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차는 진짜 딱 그 중간 지점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세팅 값으로 다양하게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핸들 감쇄력도 여기도 아. 스티어링이 승차감 그리고 스포츠는 당연히 무거울 것이고 승차감은 조금 더 가벼울 것이겠죠. 이런 것들도 별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차가 또 연비도 괜찮더라고요. 아우디 차량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찍혀있는 숫자 수치보다 네. 더 연비가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이한데 그럼 몇 킬로 나와요? 보통 연비 주행을 하신다고 하면 9 이상은 9. 찍히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A5 지금 타고 있잖아요. 네. 가솔린을 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찍히기에는 10km 조금 넘게 찍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할 때 강남 출퇴근하다 보니까 좀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에서 11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 차 사실 지금 아우디 촬영한 게 되게 네. 오랜만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BMW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네네. 그 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풍절음이 진짜 왜 이렇게 아우디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네, 쉽게 말해 아우디가 정말 이 풍절음이 없어요. 그쵸.
없어요. 제가 BMW 그 2억 넘는 차도 왜 이렇게 바람이 세지? 나만 그런가? 내가 불량 뽑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까 네. 똑같이 풍절음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 2억이 넘는 슈퍼카가. 그렇죠. 근데 달리면서도 풍절음이 안 들리는 거 내가 딱 깨닫고 지금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진짜로. 특히 이 AA 같은 경우에는 차음 필름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면서 바깥으로 또 나가는 소음도 차단을 잘 시켜주죠.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네네.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요. 프리센스 기능이 있어서 만약에 앞차와의 충돌이 발생될 것 같다 그러면 차량이 알아서 파악을 해서 제동을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급하게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제동과 동시에 벨트를 텐셔닝을 시켜주고요. 만약에 유리가 열려 있으면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유리도 닫아주고요. 그런 기능이 있고, 만약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알아서 제동을 멈춰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만약에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문을 열게 되면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 감지를 해서 문을 잠가주고 경고등을 띄워주고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우디 A8을 한번 시승해 봤는데요. 쭉 타고 보니까 이 차가 왜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몸으로 알겠더라고요. 이 정도 성능의 외관 옵션이라든지 편의 기능, 다른 외제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가격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차고, 그래서 이 차는 1억 5천에 구매를 해도 오너분들이 만족하고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차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들 있다면 중기 대리님한테 연락 부탁드리고요. A8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A8 같은 경우에는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능, 옵션, 어떤 편의사항들 그런 것들이 감히 가성비를 논할 정도로 굉장히 가격 대비 잘 갖춰져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클래식한 어떤 그런 중후한 세단의 멋과 동시에 스포티한 매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오너 드리븐으로서, 쇼퍼 드리븐으로서도 두 가지 토끼를 다 만족스럽게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중한 가족분들을 태우실 일이 많으시다고 하면 이 차량은 분명히 만족스럽게 우리 가족분들의 행복한 어떤 주행을 위해서 선택돼도 충분히 고려하실 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급 세그먼트 다른 차량을 지금 고려하시고 있고 구매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 저희 A8도 시승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트 백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